정경심 구속 이후에 보수 언론조차도 조국 관련 기사를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취재해놓은 것만 해도 수탈 건데요. 이것도 매우 좀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기사라는 게 타협이 되는 겁니까? 지금 몸통이 조국인데 정경심 구속됐다고 조국 관련 비리가 사라졌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기사의 비중을 언론이 정한다.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요. 적어도 조국 정도의 지금 문제면 이것은 문 정권의 정체성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 정권의 의도나 언론의 의도와 관계없이 조국의 문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도돼야 되고 조국에게 나올 수 있는 비리들은 그것이야말로 권력형 뇌물, 권력형 비리,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의 전말이 밝혀지면 그것은 무슨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매 10배가 더하면 덜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 본편을 남겨두고 슬그머니 김을 빼는 겁니까? 무슨 의도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거기에 국민들이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이가 WFM을 살 때 청와대 인근 ATM에서 무려 6848에서 4,800만원, 남은 200만원 9번에 걸쳐서 돈을 보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부분이 지금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조국 계좌에서 1억이 빠져나갔는데요. 검찰은 조국의 돈이 조국 관련 펀드 운용사 코링코로 흘러들어간 돈의 꼬리를 이렇게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셀프 해명 청문회를 하면서 기자간담회죠. 민정수석부터 장관 내정되기 전까지 코링코가 뭔지 그 자체를 몰랐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물론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작년 1월 WFM 주식을 사들이던 날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어서 정경심이한테 흘러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 추가로 코링코에도 또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도 모르고 자산운용사도 코링코도 모르던 친구가 펀드와 코링코에 각 5천만 원씩을 돈을 보낸 겁니다. 돈을 투자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코에 들어가니만이 어느 투자사로 가니 하는 것 자체를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검찰은 조국 부부가 돈거래와 함께 투자 과정을 긴밀하게 공유한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그동안에 의도적으로 정경심의 영장에서 조국 관련 내용을 뺐습니다. WFM 주식을 매입할 때 2억 4천만 원이 넘는 이득을 얻었지만은 공직윤리에 위반된다고 봤지만은 그걸 갖다가 배제를 했고요. 인턴 서류,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서류 위조 부분도 빼놔서 조국을 나중에 부를 때에 대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 즉 지금 WFM 관련 우국한의 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웰스 CNT의 가로등 관련해서 수의계약 지자체 공사 수주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이 포스링크, 그러니까 코링크가 인수한 인큐빅스사가 포스링크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2017년 9월 11월 사이에 이 포스링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부가 단속 나가서기 한 달 전에 문을 닫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관련하여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감춰둔 부분은 그야말로 조국 수사 때 전면적으로 확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씩 조국 부분을 밖으로 알렸을 때 조국이 대응할까봐 일부러 정경심 부분에서 조국 부분을 빼고, 정경심은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속만 시키면 되는 쪽으로 집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유시민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사전에 내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대검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증거를 공개하고 앞으로 그런 말들을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 오늘 오후 6시에 알릴레오에서 그 내사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모든 자료들을 다 구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나 봐요.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노란 딱지를 얼마나 붙이는지 궁금한데요. 자, 유시민의 지금 노무현 재단은 검찰이 지금 사전 내사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한 22일 방송 부분을 쿨했다는 윤석열, 쿨하게 까는 유시민,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다시 또 올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검 약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날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검찰총장이 조국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며 이 검찰이 여러 차례 이 일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함에도 유시민이가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밝혀봐라,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유시민이가 문재인 점수를 따기 위해 저렇게 싫어하는 조국 편을 들고 나선 것은요, 문재인이가 조국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이 글을 좀 썼는데요. 조국 사태를 지켜본 이 친문 진영의 한 원로는 여권의 패착에 깔린 배경을 이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문은 지난 9일날, 그러니까 9월 9일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전 정권들에 임명되었던 장관들 중에 낙마한 숱한 사람들은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되어서 사퇴하고 낙마를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최소한의 눈높이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알아서들 다 물러났는데 왜 조국한테만은 그렇게 너그럽고 또 조국을 대하는 눈높이 잣대가 달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뒤늦게 여당의 몇몇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괴로워왔고 지옥 같았다. 그래도 사람이 몇 명 있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최순실을 욕할 때 신이 났는데 이제 조국을 실드 칠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권의 위선에 분노한 것은 국민들이요, 공정의 가치에 대한 왜곡이다,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국민들이 거부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식으로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려니까 반성도 성찰도 없이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식 사과를 한마디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뻗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과를 하면 대통령이 잘못했다 되니까 문재인 잘못했다 안 하려고 사과도 안 하는 거죠. 자, 한국당은 비리비리 하니까 이것도 시간 끌면 다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친문 진영 안에서도 조국 사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문 의원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노영민, 강기정이가 둘이 책임져야 된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 지금 40% 지지율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친문까지 다 입을 다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혜영 최고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또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제 이해찬이가 비공식적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적당히 달랬던 모양입니다. 30일 날 당 의총에서도 당 대표 이해찬 책임론이 거론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당 내에서는 지금 중진들은 다 오래 해먹으려고 초선들이 그만두고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이참에 이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까지도 없애버리려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기가 찬 내용인데요. 문이 대통령을 뭐 하려고 됐냐. 지금 중앙일보 한 칼럼은 이러려고 대통령 됐냐고 묻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심판론 탓에 내년 총선도 위험할 거다. 취임 당시로 돌아가서 왜 대통령이 됐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조국 국면에서 그동안에 문재인이 좀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이거나 못된 사람이거나 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그게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의 인상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숱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단체들, 보수 우파 청년단체들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좌파에 가까운 청년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조국 사태에서 20대의 공정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2016년 촛불동맹 진보청은 자기 편 아니라고 청년들을 내쳤다. 조국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진단은 편협하고 과연 입시제도 조금 바꾸는 그것도 본질적인 입시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시 늘리는 수준 정도로 공정성이 달성될지 의문이다. 공정은 정당한 경쟁을 위한 도구인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현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전국 청년 네트워크, 청년 유니온, 신촌 문화정치연구그룹, 청년지갑 트레이딩 센터 등은 마포 신천로 스페이스청에서 2019년 가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라는 토론회를 가졌는데 진보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지만 그렇지만은 또 어떤 자기들 문제에서는 보수 성향도 일부 있는 단체입니다. 자, 이 토론회에서 이 조 장관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와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의 참가 연령대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20대 비율은 광화문이 0.9, 서초동이 5.7이라 2016년 촛불에 많이 가담했던 청년층이 2019년 촛불에는 다 빠져버린 상황이다. 실제 조국 사태 흐름 초반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 명문대 일부 학생이 이슈화 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청년 이슈는 실종돼 버렸고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며 청년들이 그들에게는 동료로서의 시민 자격을 상실당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사회는 늘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청년들을 소비해왔다. 즉 이용해왔다라는 이야기겠죠. 서초문 광화문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을 진보 보수 우리 편 남편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그들의 공론회장에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또 문재인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공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 조국 사태로 사회 전반의 공정함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청와대 진단이 편협하다.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고 청년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입시 공정함 정도를 가지고 교육개혁만으로 공정성을 이룰 수 있겠느냐. 공정함은 시장 경제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러면서 정부는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만 낼 뿐이지 시장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적절히 규제하는 방안이나 영구적인 제도화에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국가적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인 정책이죠. 청년 세대는 입시, 스펙 경쟁, 취업 경쟁에서 시험 이외의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인데 청년이 말하는 공정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과 적정 임금을 갖춘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은 조국 하나에게 빠져가지고 이런 지금 애끓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처벌되어야 이 사태에 대한 교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지 주인공도 등장하기 전에 허지부지 이 사태를 덮어버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까발려서 조국까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을 철저하게 제도화하고 연구화하고 또 그걸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자, 언제 시작했냐는 듯이 벌써 허지부지하고 있습니까?